네, 오늘 새벽 부산의 한 화학물질 취급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독성 물질인 톨루엔을 다루는 곳이었는데 공장 밀집 지역이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에 있는 화학제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접 작업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공장에서 약품 탱크를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독성 물질에 질식해서 숨졌습니다. 허술한 안전관리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즐거워야 할 일터가 한순간에 악몽의 현장이 됐습니다.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화학설비의 사용과 세척 작업의 안전입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화학 공장에서의 안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근로자분들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어떤 산업 현장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익숙하다고 안전수칙을 소홀하게 되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화학설비의 사용과 세척작업 안전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으로 선정해 사업주가 해당 작업자에게 16시간 이상 교육을 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런 차원일 텐데요. 네, 앞서 사고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화학 공장은 늘 특성상 위험이 함께하는 곳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화학 공장은 여러 종류의 화학 물질을 취급하고 있고 설비 시스템 또한 복잡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만약 위험물이 누출된다거나 화재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업장 근로자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이나 환경 생태계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막연히 위험하겠다라는 생각했지만 또 이 개인적인 불행에만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화학 설비의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일터를 잘 알아야 할 텐데요. 부장님, 화학 설비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화학 설비로는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가 있습니다. 먼저 반응기인데요. 원료를 넣고 일정 시간 반응을 진행시켜 다른 생성물을 얻는 기기로 회분식과 연속식이 있습니다. 교반기는 혼합장치라고도 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물질을 섞어 제품을 만드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출기는 혼합물에 다른 물질을 가해 흡수시킨 후 분리 방식으로 원하는 물질을 얻는 설비로 추출탑, 정류탑, 결정조 등을 말합니다. 특히 화학 공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작업이 이 세 가지의 설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많은 설비를 다 언급하기는 힘들고 가장 위험성이 높은 회분식 반응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고로 이어지게 된 걸까요? 예, 회분식 반응기는 전기밥솥 원리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밥을 짓기 위해 살과 물을 넣고 전원을 넣으면 온도가 올라가 밥이 되고
뜸이 들일 때 압력을 낮추기 위해 김이 빠지듯 마찬가지로 작동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해분식 반응기를 조작하는 것은 전기밥솥으로 밥을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해분식 반응기는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특성상 연속식에 비해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여러 단계의 복잡한 단위 조작을 수행하고 단계별 운전 조건이 상이하여 수동 조작을 하게 되는데요. 오조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사업장에도 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 있는데 이 반응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조작할 때 작업 표준을 준수하도록 항상 유념하고 있죠. 네, 자료를 보니까 또 이런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2011년 8월 울산의 한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건데요. 정기 보수를 하고 난 뒤 시 운전 중에 중압조의 반응 폭주로 화재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요. 근로자 7명과 또 협력사 탱크로리 기사 1명이 부상을 입었고 제조 공장이 반파된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교수님? 온도제의 실패입니다. 반응 폭주 사고의 주된 원인은 온도 제어 실패라고 봐도 좋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동으로 냉각수를 투입해 온도를 조절하다 보니 차칫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급격한 반응 폭주를 불러일으켜 폭발과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조작 실수가 큰 이렇게 피해로 이어진다니 상당히 위험한데요. 예, 주로 교대 근무 이후에 취약 시간대 조작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본인은 물론 관계자까지 작업 표준에 맞는 조작을 해야 합니다. 네, 또 온도 제어 말고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표준 작업사에 따른 원료 투입량과 반응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반응 폭주가 생기기도 하고요. 계측 장비 및 안전장치 관리가 소홀하여 폭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또 반응기 운전 중에 이상 반응이 보이는데도 초기 조치를 못해 반응 폭주가 일어나 폭발과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초기 조치를 이렇게 못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상 반응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인지한 시점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화학 물질을 취급하다 보니 예측하지 못한 반응에 대하여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 조건 이탈을 대비한 경고 장치를 꼭 설치하고 비상시엔 즉시 운전을 중지한 뒤 원료를 차단, 제거, 그리고 반응 억제제를 신속히 투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네, 가장 안타까운 건 조금만 조심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 모두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하면 막을 수 있었던 것들이죠. 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규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화학설비 사용 시 꼭 지켜야 할 안전작업 절차를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먼저 안전운전 절차를 작성해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장에서 게시해야 합니다. 반응 공정 특성에 맞는 적절한 압력 방출 장치를 설치하고 그 기능이 작동하도록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계측기의 정상 작동 상태, 계측갑의 인지 가능 여부, 지시기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고장난 계측기는 즉시 교체해야 됩니다. 정전, 반응 폭주 등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 비상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전은 사업주의 의지가 크게 좌우합니다. 따라서 운전 온도, 운전 압력, 사용 물질 등을 고려해서 반응기를 안전하게 제작해야 하고요. 해당 근로자가 작업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지원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역할을 잘 나눠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릴게요. 화학설비 세척은 왜 하는 건가요? 예, 설비 세척은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또는 반응기 내부에 침착된 고분자 물질, 스케일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세척 방법으로는 물 세척, 스팀 세척, 화학 세척, 물리적 세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 화학 세척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화학 물질 취급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네. 세척 방법도 참 다양하고요. 또 뭐 뜨거운 스팀, 화학 물질 얘기만 들어도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설비 안에 들어가서 하는 작업은 꼭 필요한 건가요? 예, 아무래도 세척 작업을 자동화하면 제일 좋겠죠. 부득이하게 용기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관리 감독 하에 밀폐 공간 작업 허가, 정전 작업 허가, 승인을 받고 작업 허가 절차를 준수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또 아무래도 또 화학 설비 내부는 화학 물질이 있었던 밀폐 공간이니까 또 각별히 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사고는 정말 끔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 작업자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전원을 켜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였죠? 예, 전형적인 전정 작업에 의한 사고입니다. 화학 설비 내부를 정비나 청소할 경우에는 제3자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전원 장치에 잠금 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작업자가 반드시 갖고 작업해야 합니다. 정전 작업 표지판도 잘 보이게 설치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전 작업을 할 때 잠금 장치를 소홀히 하고 전원 투입 금지 표지판만 부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해당 작업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누구라도 전원을 투입할 수가 있죠. 네. 알면 알수록 위험한 작업 같습니다. 화학 설비 내부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 정전 작업 절차를 꼭 지켜야겠습니다. 또 다른 위험성은 없을까요? 네, 질식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실리콘 제조 공정에서 질소 퍼지를 하고 반응기 내에 불순물을 제거하던 작업자가 질식을 당했습니다. 동료를 구출하려다가 또 다른 작업자까지 질식하여 2명이 사망한 사고도 있습니다.
네, 반응기 안에서 질식을 했다니까 더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해야 질식 재해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예, 우선 사용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밀폐 공간 작업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출입 전 관계자의 출입 금지 표지판 설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 인원 점검, 통신수단 구비와 감시인도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네, 질식은 이제 결국에는 산소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건데요. 산소가 얼만큼 남아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예, 당연히 육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장비로 측정해야 합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탱크 안에 머리를 집어넣어 육안이나 냄새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유해 위험 물질 농도 측정은 작업 당일 작업 개시 전, 교대조가 최초로 작업 시작하기 전, 작업을 재시작하기 전, 근로자의 신체, 환기장치 등 이상이 있을 때 측정하는데요. 수직 방향,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각 3개씩 작업 시 근로자의 호흡 위치를 중심으로 골고루 측정하면 됩니다. 네, 측정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곧바로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전 등으로 환기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즉시 외부로 대피해야 합니다. 배기구는 출입구로부터 멀리하고 급기구는 작업자 가까이에 설치하는 게 좋고 송풍관은 난연 재질로 구부리는 부위가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세척 작업을 할 때 꼭 끼임 재해 또 중독 질식 재해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사고는 너무나 갑작스러운데요. 이 사고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근로자가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수산화 테트라메틸 암모늄이라는 게 피부와 접촉하면 치명적인데요. 근육 약화와 호흡기 마비를 야기하는 굉장히 위험한 화학 물질이거든요. 의업계에 저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보호구만 제대로 착용을 했어도 또 주의사항만 읽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죠? 네, 맞습니다. 세척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대체로 유독물질이 많습니다. 수산화 테트라메틸 암모늄, 트리클로로에틸렌과 같은 물질에 노출되면 시력장애, 현기증, 두통, 집중력 장애를 유발하게 되므로 사업주는 물질명, 성분, 유해성, 응급조치 등의 정보가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를 비침이 게시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숙지시켜야 합니다. 네, 화학설비 세척 작업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참 많은데요. 정전 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생기는 감김과 끼임 재해, 또 밀폐 공간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질식, 물질안전 보건 자료의 미흡한 인식으로 인한 세척액 중독 사고가 있습니다. 부장님 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화학 설비 내부는 산소와 가연 물질인 화학 물질이 항상 존재하므로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위험 장소입니다. 따라서 정전기, 전기 스파크, 충격과 같은 점화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화재 폭발의 주된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저도 참 오늘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는데요. 끝으로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의 생명은 다른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매 작업 순간마다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업장은 위험한 곳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경이 생기는데요. 변경 상황에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또 항상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 꼭 안전운전 절차에 따라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을 시작하기 전엔 항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일을 시작하면 안전 작업 절차를 따르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듯이 안전은 안전할 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해서 항상 안전한 일터, 행복한 가정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절차서에 준하여 작업, 계측장치,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인식.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안전한 일터를 향한 스마트한 여행. 전 세계적으로 볼 때 12억 명이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83%나 되고 있습니다. 세계 4위에 달하는 높은 보급률과 160만 개 이상의 앱 서비스, 820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 지금부터 우리도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하게 일해볼까요?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은 근로자 여러분께 맞춤형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합니다. 산업재해 속보 공유,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쉬운 소통,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법, 다양한 안전보건 교육 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한 앱. 바로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입니다. 자, 이제부터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스토어를 실행합니다. 검색에서 안전보건공단을 치면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실행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설치해 줍니다. 앱을 실행하면 상단에 날씨 변화에 따라 바뀌는 생활 건강지수, 산재 위험지수를 알려주는 안전날씨, 하단에 전국의 산업재해 속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고 포착,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다국어 회화,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려주는 응급조치, 전자책, 재해 사례, 시청각 자료 등을 제공하는 안전보건 교육 자료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MSDS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의 기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신속한 사고 전파, 안전보건 사고 포착. 안전보건 사고 포착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속보와 중대 재해 사례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유용한 앱입니다. 위기탈출 안전보건의 사고 포착 아이콘이 보이시죠? 사고 포착 아이콘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고 포착에 접속하면 초기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재해 속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속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여러 사람들과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에서도 바로 찾아볼 수 있으니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실시간 재해 속보 알림, 중대 재해 사례 제공, SNS를 통한 공유까지 한 번에. 지금 바로 사고 포착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안전보건 다국어 회화. 다국어 회화 기능은 작업안전수칙, 건강, 고용 등 다양한 상황별 회화 1300문장을 13개 국어로 제공합니다. 낯선 작업 환경과 의사소통 문제로 각종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과 쉽게 소통하도록 도와줄 다국어 회화. 지금 시작해보세요.
먼저 다국어 회화 상단에서 나의 언어와 번역하고 싶은 언어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원하는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국가의 언어가 나옵니다. 해당되는 문장에서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외국어 문장을 들려줍니다. xác định nồng độ không khí trước khi làm việc. 반대로 외국어를 선택하고 우리말로 바꿔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문장을 들려줍니다. 물론 외국 간 번역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처럼 사운드로도 들을 수도 있고 한국어로 발음을 표시해 두어 사용자가 직접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급할 땐 키워드 검색으로 더 쉽고 빠르게 공유 버튼을 누르면 SNS 공유도 가능합니다. 이제 안전보건 다국어 회화 앱으로 쉽게 소통하세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하지만 설명을 해주어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럴 때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 자료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자료를 실행시키면 안전보건 정보, 전자책, 시청각 자료가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사례, 웹툰, 동영상 등으로 볼 수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보건 자료를 사용해 보세요.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 안전보건 응급조치,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응급상황 빠르게 대처할 수는 없을까? 막상 알고 있어도 응급상황이 닥치면 우왕좌왕. 이럴 때 유용한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 기능은 긴급상황, 기본처치, 사고, 질병과 같은 다양한 응급상황에서의 검색과 머리, 가슴, 복부, 팔다리, 신체 부위별 응급조치 방법을 제공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마다 응급조치 사례를 사파로 구성하여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유용한 응급조치.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클릭하세요. 보셨죠? 이런 유용한 정보들이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앱 하나로 가능하다니 정말 스마트하죠? 쉽고 편리하고 똑똑한 앱.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앱. 바로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근로자 여러분,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